안녕하세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서울은 로또 청약 수도권은 악성 미분양.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경기도 어느 한 단지에선 수백 세대가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고 바로 옆 단지는 완판됐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도대체 같은 지역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은 언제부터 올라가도 또 언제 다시 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미분양 수량의 변동, 향후 입주 물량 증감 확인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경기도의 미분양 세대수와 매매지수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시면 미분양이 줄었던 2004년, 2014년, 2016년을 시작하여 지속적 미분양이 줄어드는 시기에 검정색의 매매지수는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의 화살표인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기인 2008년 구간, 2022년 구간에서는 검정색 화살표인 매매지수는 하락 또는 보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매월 첫 주에 경기도 미분양 데이터 리뷰 영상을 올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몇 세대 남았더라가 아니라 지역별 미분양 트렌드와 향후 3년 입주 폭탄 가능성 여부, 그리고 지금 사도 될까, 말아야 할까 까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집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투자 타이밍 놓치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을 통해 매월 발표되는 미분양 데이터로 지역별 부동산 흐름을 체크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시점을 1년 앞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상위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느 단지가 위험한지 또 어디는 숨겨진 기회인지를 완전히 파헤쳐드립니다. 자, 따라오세요. 슈! 경기도 미분양 6위 바로 용인시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 세대는 총 474세대. 한 달 전보다 36세대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 단지 중심으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분양이 가장 많은 단지가 용인 테크노밸리 리메인시티로 미분양이 250세대 이상 남아있는데 산단 배후 수요를 노린 분양이었지만 실제 근로자들의 구매력과 거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에 도시행 생활주택의 상품성의 한계로 인한 미분양이라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면 2025년과 2026년까지는 입주량이 2000세대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 시기는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7년부터 다시 입주 물량이 늘고 특히 분양 예정 및 분양 미정 물량을 포함하면 13,000세대가 한꺼번에 공급됩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되는 구간이지만 공급이 재폭발하는 3년 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거주라면 현재부터라도 상급지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라 차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급지 위주로 매물을 봐야 되고 투자로서는 28년 이후 13,000세대가 실제로 공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중한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미분양 5위 의정부시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은 490세대. 전달과 동일한 수치이고 2024년 말 증가한 이후 현재 정체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특히 의정부 롯데캐슬 나래백시티 한 단지가 전체 미분양의 64%를 차지하며 의정부 전체 미분양 490세대 중 무려 316세대가 바로 이 한 단지 의정부 롯데캐슬 나래백시티에서 나왔습니다. GTX-C 수혜 기대가 반영된 대형 브랜드 단지이지만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약 6억 후반까지 형성되며 의정부 평균 소득 수준 대비 부담이 큰 가격입니다. 그리고 입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역과는 가깝지만 GTX-C 의정부역과의 거리는 애매하고 단지 주변은 경사 지형으로 생활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상권, 합권, 교통, 인프라 모두 약한 상태입니다. 의정부는 입주 예정 물량은 적은 편이지만 정체된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의 추가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추가 증가할 타이밍인 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구간의 시장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니 제가 매월 초 업로드하는 미분양 입주 물량 변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시기를 점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미분양 4위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 세대는 총 654세대로 한 달 전보다 151세대가 줄어들며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대리 일대에 몰려있는 대단지 미분양이 일부 청약 마감 또는 계약 유도 행사로 인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분양 3개 단지 모두가 동일 생활권 내 특정 지역인 곤지암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내 공급 과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 미분양 654세대 중 가장 많은 미분양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입니다. 총 635세대 분양 중 아직도 287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 단지는 곤지암역 역세권 입지를 내세우며 서울 접근성을 강조한 브랜드 대단지이지만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6억 초반대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되었으며 현재는 이미지와 같이 선착순 동지적 및 계약금 할인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보면 평균 입주 수량과 비슷하고 인허가 받은 후 분양을 대기 중인 물량도 1889세대 밖에 없는 상태라 먼저 회복한 상급지를 모니터링해서 아직 회복 못한 상급지 또는 이후에 상승할 중급지를 눈여겨보면 좋을 듯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광주시 부동산 흐름 분석 영상을 업로드한 것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경기도 미분양 3위 바로 이천시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미분양 세대는 총 1610세대. 전달인 2월보다 119세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천시의 미분양이 단기적으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1000세대 이하였지만 2024년 9월 이후 1500세대 이상으로 상승했고 2025년 1월에는 1911세대까지 도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안흥동, 송정동, 부바릅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신규 분양 단지에서 분양률이 저조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여전히 안흥동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와 부바릅 부발역 에피트 단지는 수백 세대의 미분양을 안고 있습니다. 이천시 전체 미분양 중 가장 많은 물량, 바로 이곳 롯데캐슬 센트럴 퍼스트 스카이입니다. 현재 남은 미분양은 무려 620세대. 단일 단지로는 이천시의 최대 규모죠. 위치는 안흥동. 언뜻 보면 이천시 중심 생활권에 자리 잡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이마트, 의료시설 등 실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랜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입지죠. 가격도 걸림돌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약 7억으로 주변에 입주 3년에서 5년차 준신축 아파트 대비 많이 비싼 분양가입니다. 롯데라는 브랜드 하나로 밀어붙이기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천시는 앞으로가 더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만 무려 6074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028년 이후 입주 대기 물량도 4530세대에 달합니다. 년 평균 입주 물량 대비 향후 3배 이상 폭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천시의 일시적인 미분양 감소세가 착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6년 입주 물량이 정점을 찍으면서 매매 전세 시장 모두 공급 과잉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 2위 양주시입니다. 25년 3월 기준 양주시의 미분양 주택수는 무려 1837세대로 전월 대비 1000세대 이상 급증하며 미분양 급등 지역으로 올라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복지리의 양주 백성모와 엘가그란데. 이 한 단지만으로 무려 810세대가 신규 미분양으로 등록되었는데요. 문제는 입지와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GTX시와 무관한 백서급 외곽에 위치한 이 단지는 생활 인프라나 교통망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며 일군 브랜드가 아닌 점도 수요자 이탈을 가속화시킨 원인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중후반대로 양주 외곽 입지치곤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역시 미분양이 325세대 발생되었습니다. 덕계역 도보권에 있는 중대형 브랜드 단지이지만 84타입이 약 5억의 분양가로 나오면서 가격 저항에 부딪힌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양주시의 공급 누적이 겹치며 부동산 시장이 급하게 식어버린 상황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양주시의 입주 물량은 23년 정점을 기점으로 24년, 25년 지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2년간 입주 물량 평균이 약 1500세대로 향후 3년간은 물량이 적지만 인허가 후 분양을 하지 않은 세대가 6558세대로 28년 이후엔 입주량이 증가될 수 있으니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양주시 역시 한 달 전에 부동산 흐름 분석 영상을 업로드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미분양 대망의 1위 지역은 평택시입니다. 경기도 미분양 전체의 30%가 평택시에 집중되며 5281세대라는 어마어마한 평택시 미분양 중에서 무려 1067세대,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단지 바로 브레인시티 포르지오입니다. 브레인시티 핵심 구역에 위치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문제는 시기와 공급량입니다. 한 해에만 2000세대 가까이 쏟아진 공급 물량, 그리고 분양가 수준은 주변 단지와 큰 차이가 없는데 브랜드나 입지 측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브레인시티 내부 기반 시설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대규모 입주를 감당하기엔 주변 인프라와 교통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볼 단지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에론 평택 통복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평택역 도보권을 내세웠지만 실제 거리는 도보 15분 이상, 버스 정류장도 애매해서 교통 접근성은 기대 이하입니다. 또 통복동은 도로 혼잡도가 높고 상권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84타입 기준 분양가가 확장비 포함 약 6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중소브랜드로는 다소 과감한 가격 책정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기엔 매력이 부족한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의 향후 전망과 매수 타이밍입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매년 입주 평균 물량인 3,000세대를 2배에서 4배까지 초과하는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문제는 차후 분양 예정인 7,069세대, 여기에 분양 미정세대인 5,734세대까지 더하면 곧 12,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지금처럼 과잉 공급 구간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실수요자든 투자든 평택시에 대한 매수는 신중해야 되며, 매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2026년 이후 시장이 조정된 이유를 보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상위 6개 지역과 그 안에서도 지금 절대 사면 안 될 단지, 그리고 반대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노려볼 수 있는 지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1년 내 어떤 지역은 다시 살아나고 어떤 지역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는 건 결국 미분양의 증감 속도와 입주 물량의 변동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두시면 매월 초 영상에서 월별 지역별 부동산 흐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